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주민을 위해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네. 될 때까지 한다. 구미시열 국회의원 강명구입니다. 예, 그 홍보 문구 또 있으시군요. 네. 예, 만드셨구나. 재보선 결과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부산 금정구가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금정구청장 그리고 인천 강화군수 두 자리를 좀 지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 리더십이 더 공고해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좀 제발 그만 좀 싸워라. 네. 이제 민생을 좀 챙기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 좀 하라. 네. 정쟁만 일삼지 말고 정권 심판이니 제2의 정권 심판이니 이런 말 하지 말고 네. 지역 일꾼, 지역 발전시키는 사람으로 뽑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여당을 선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요. 네. 한동훈 대표 리더십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선거 결과라는 건 지도부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 잘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잘하셨다. 네.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한동훈 대표도 어제 네. 이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 올린 SNS를 보면 앞으로 뭔가 그 대통령실에도 조금 더 목소리를 내고 이게 당정 관계에 있어서 좀 주도권을 갖고 가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내용이었거든요. 어떨 우리 것 같으세요? 보통 선거 네. 결과를 가지고 지금 금방 우리 앵커님께서 해석한 대로 말씀 주시면 뭔가 대통령이나 그 당 대표가 분열의 지금 예. 정치를 문법으로 해석하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 금정 주민이나 강화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지자들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생을 챙겨라라고 결집하신 거거든요. 네. 그분들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냥- 분열의 문법은 예. 분열에 대한 해석은 맞지 않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싸울 때가 아니다. 뭐 이런 거죠. 네. 이 와중에 좀 터진 야권을 좀 곤혹스럽게 하는 명태균 씨 논란이 좀 있는데요. 이게 뭐 그저께 뭐 언론 보도들을 보면 뭐 앞으로 매일매일 공개할 것처럼 하더니 일단 그제 공개한 문자 대화 이후로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부부와의 대화 캡처본이 2,000장은 더 있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리고 일부 뭐 대통령과 좀 가깝다는 인사들이 뭐 사적인 대화일 거고 공적 대화는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공적 대화도 더 있다 그것도 공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기에 정말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말을 하는 걸로 보이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우리가 보통 그 지역 주민들이나 사람들하고 선거 앞두고 네. 대화를 하면 안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저도 뭐 의원실에서 지역 활동해 보면 하루에도 어떨 때는 수십 명, 어떨 때는 수백 명, 수천 명도 만납니다. 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제 전화번호, 직통 전화번호가 오픈돼 있다 보니까 예. 주민들에게 격려 전화도 많이 오지만 비판 문자도 하시거든요. 네. 또 때로는 민원 문자도 주시기도 해요. 우리 앵커님께서도 기자 생활 해보셨으니까 제보 문자, 제보 전화 많이 오지 않나요? 예, 그쵸.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좋은 의견은 받아들이고 또 나쁜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뭐 여러 지금 뭐 뉴스에서 나오는 이 명태균 씨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네. 제가 어제도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최재형 전 의원님 그 총리 추천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방송에서. 예. 그리고 우리 이준석 대표 보수회에 후계자로 제안했다고 얘기해요. 네. 그리고 그 누굽니까 김영선 의원 단수 공천 뭐 얘기해요. 예. 뭐 이루어진 게 있나요? 다 안 이루어졌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이게 무슨 예. 알맹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문자 내용 캡처 나온 내용 보세요. 이게 네. 뭔가 맥락을 이해할 수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온 나라가 몇 날 며칠째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정치적 에너지를 얼마나 지금 소비하고 있는지 네. 이거는 좀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운영위원이셔서 어제 운영위도 다 지켜보셨을 텐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게 그 공개된 문자에서 등장하는 오빠라는 표현이 대통령실 해명대로라면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다라고 하니까 이제 친오빠를 그러면 불러보자 이러면서 증인 명단을 넣어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국정 개입 의혹이다라고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국회까지 그 여야가 이걸 뭐 같이 좀 파헤쳐 봐야 될 뭐 이런 사안입니까? 국정감사라는 건 정말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해야죠. 지금 이거는 아무 의혹이나 잡아서 수사하자는 얘기잖아요. 예. 요즘에 우리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에서 하시는 거 보면 가끔 수사도 하시고요, 이분들이. 네. 재판도 하시고요. 예. 가끔은 검사도 되었다가 가끔은 판사도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1심에서 9년 6개월입니까? 네. 이 이화영 전 부지사. 예, 네. 범죄자죠. 구속됐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나? 힘내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이 얘기는 1심 판결에 대한 부정을 하겠다는 얘기고 자기들끼리 재판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들끼리 무죄 이유선이 뭐니 이재명 대표 무죄라고 읊어댔어요. 네. 판결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다.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캡처 내용 가지고 예.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그걸 맥락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해하려고 노력 아무리 해봐도 그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어쨌든 거기서 드러난 것은 그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유추를 해봤을 때는 아마 입당 전이거나 대선 후보가 되기 전인 것 같고 여사는 명태균 씨를 상당히 좀 믿는 것 같은 말은 등장을 하죠. 이건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거 전에 어떤 누구하고도 접촉할 수 있고 예.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그 대통령 우리 후보 시절에 네. 6.29 선언 이후에 제가 그 일정과 메시지를 총괄했거든요. 네. 물론 제가 다 알지는 못할 거예요. 예. 그 공식적인 일정, 비공식적 일정을 다 다뤄본 입장에서 저는 네. 이분을 알지 못해요. 저는 이분의 연락처도 없어요. 만난 예. 적도 없어요. 네.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 전의 얘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적 대화였고 공적 대화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죠? 그 카톡에 주고받는 걸로 공적 대화라는 게 뭐 어떤 거를 공적 대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대통령 당선되기도 전인데. 네.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가십거리로 이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다. 네. 그렇게밖에 지금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대통령실이 공식 대응은 그때 한번 입장문을 내서 정리를 한번 했고 네. 그 이후에는 뭐 이런 말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고 대응을 하지 않다가 문자가 공개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그 문자 속에 등장하는 친오빠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사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을 하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앵커님 예. 문자 주고받으면 안 되냐고 제가 대묻고 싶어요. 저는 이제 더 여쭤보고 싶은 네. 것은 공개된 건 하나지만 본인이 일단 2,000장의 캡처 얘기를 하니 네. 그럼 대통령실이 늘 명태균 씨가 주장하면 끌려가는 식의 해명을 할 게 아니라 네. 좀 먼저 진짜 실제로 어떤 대화가 있었고 다 사적 대화인 건지를 좀 정리해서 먼저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할 필요는 앵커님, 없을까 이런 사적 거죠. 대화, 공적 대화가 뭐냐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게 공적 대화는 뭐고 사적 대화는 뭐죠? 공적 대화는 아마 뭐 대통령의 뭐 일정이든 아니면 대통령의 앞으로의 아니, 어떤 아니, 업무든 그러니까 이거가 대통령이 관련된 당선되고 난 조언이겠죠. 다음에 예.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공적인 일정을 먼저 줬다. 아니면 이제 조언을 구하는 것도 예를 들면 명태균 씨 입장에서 내가 조언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주장은 할 수 있겠죠. 그래, 아이고 앵커님 그러면 예. 제가 일정과 메시지를 네. 총괄했던 저 입장에서 대통령을 만드는데 예. 제가 다 했다고 말하면 그건 교만한 얘기예요. 캠프 내에서도 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예. 정권 교체 최선봉에 서서 죽음의 사선을 함께 넘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네. 거기에 조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강명구 일정 메시지 팀장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사람들한테 조언을 들었을 거예요. 예. 이 조언 듣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뭐 그건 아니죠. 들을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공적인 그때가 시점이 언제지도 지금 이게 규정되어지지 않은 이 문자 때문에 네. 공적 대화다 사적 대화다라고 질문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불가능한 얘기고 네. 지금 이 얘기 이제 진짜 그만해야 될 때가 됐어요. 온 나라가 그만해야 이거 될 지금 때가 됐다. 민생을 챙겨야 되죠. 민생 국감 해야 되고 민생
국회가 돼야 되는데 이 지금 문자 한 건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지금 북한은 지금 경의선 철도를 폭파하고 지금 안보도 시끄럽고 네. 민생도 시끄러운데 지금 문자 한 통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이렇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서 아무 일도 못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어제 운영위에서 있었던 얘기를 또 하나 더 여쭤보면 운영위 소속 그 민주당 의원들은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여당 추천권을 배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개정안 처리에 나섰잖아요. 이게 네. 보니까 10년 전에는 민주당이 그때는 본인들이 야당이었을 네. 때는 이거 안 된다라고 했던 거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안 되는 거고 지금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상설특검법이 그때 만들어질 때 새누리당이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고 민주당이 소수당이었어요. 예. 그때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께서 엄청나게 주장하셔가지고 여야 한쪽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규칙을 고쳐서 법을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위법이 이 꼼수를 부리자는 건데 이 하위법이 상위법을 정면 위반하게 돼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지고 네. 보면. 근데 이거를 지금 상설 특검을 해서 지금 그거 하자는 거잖아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그쵸. 이거 수사하고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이거 하자는 거잖아요. 예. 삼부토건은 아시잖아요. 내용 예. 다 드러나 공작이라는 거 장경태 의원 우리 그 카톡 단체방 네, 골프 경기할 때 3부 얘기였는데 이제 3부 토건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다 드러나 이게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는 이게 상설 특검도 이게 어제 제가 운영위원회 저도 위원이기 때문에 네. 그 정인 명단 봤어요. 그리고 올라온 상정된 법안 봤어요. 단 한 건도 단 한 명의 정인도 여야 대화와 타협이 없는 사람들로만 네. 자기들 그냥 독단적으로 다 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공정한 그리고 그 저 형평성에 맞는 예. 회의 진행이고 운영입니까? 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국회를요. 예. 근데 좀 그거를 대처하실 만한 방법은 없는 거죠? 뾰족한 방법은. 어제 그냥 통과시켜 버렸어요. 예. 여당 쪽 증인 참고인은 아무도 채택도 안 받아들이지 되고. 않고요. 법안 상정도 마찬가지고요. 예. 뭐 좀 답답하게 운영위는 계속 굴러가게 될 것 같은데요. 뭐 명태균 씨 논란도 그런데 이게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주 초 독대가 이뤄진다면 아마 한동훈 대표는 이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공개적으로 했던 게 김건희 여사 라인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했는데요. 보니까 요즘에 그 일명 뭐 찌라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네. 사설 정보지 형태로 해서 한남동 7인회 명단이 이미 좀 많이 돌아서 이미 뭐 국민들도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직도 뭐 대통령실은 물론 아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거가 맞다는 식의 주장들이 여권 내에서도 나오잖아요. 이거 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예. 앵커님 대통령실에 근무해 보셨잖아요. 예. 출입해 보셨잖아요. 출입을 했죠. 강명구도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7인회는 아니시고 뭐 십상시로 넓히면 들어가십니까? 그러니까 예. 아니 그렇게 네. 김대남이라는 분이 예. 저를 십상시에 이제 넣었더라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그 저는 그러니까 우리 선거 시작 때부터 제가 일정과 메시지를 총괄해 왔고 네. 여기에 대통령실이라는 곳은 비서관만 있는 게 아니라 수석님들도 계시고 비서실장님도 이게 흔히 말하는 보고 체계 라인이 다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대통령의 일정과 메시지를 총괄했기 때문에 대통령님한테 올라가는 보고를 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를 십상시를 저는 여사님 공개된 행사에서 한 3-4번, 2-3번 그냥 인사드린 게 다예요. 제가 예.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거나 네. 전화번호가 없어요. 전화번호가 없으세요? 없어요. 저도 없어. 있는데 전화번호는. 저는 없어요. 예. 저는 알 수가 없었고 네. 그 보고 체계가 완전히 다르고 그런 상황에서 저를 뭐 지락펴락 뭐 했다고 김대남 그분께서 뭐 저를 내시로 만들었는데 네. 따지고 보면 이건 명예훼손감이죠. 근데 강명구 의원이라는 설도 있고 아니면 이 7인회에도 들어가는 그분은 강모 행정관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그분께서는 제 이름을 거론하셨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것처럼 자 우리가 이 무슨 라인이다 무슨 비선이다 그분들 다 비서관 타이틀, 선임행정관 타이틀, 행정관 타이틀로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분들이 어떻게 비선이 될 수가 있죠? 이게 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넌센스 같은 얘기예요. 예. 친분이 있으면 비선인가요? 그러면 제가 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친한계 쪽에서 주장을 하는 내용인데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보면 박영선 총리 그리고 양정철 비서실장,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설이 돌았던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대통령실 공식 라인에서는 부인을 했었고 일부 지금 한남동 7인회 명단에 들어간 일부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은 이 부분을 좀 인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인정이라는 게 공식 인정이에요? 아니면 사적인 인정이에요? 사적으로 기자들에게 인정을 한 거죠. 근데 예를 들면 공식 라인에서 아니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기자들에게만 따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걸 보면 라인이 두 가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라인이 두 가지가 아니라 예. 앵커님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뭐 회의를 할 수도 있고 논의를 할 수 있잖아요. 예. 논의가 결정 안 됐을 수도 있고 결정됐을 수도 있고 시간차가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예. 근데 그거를 그분이 공식적으로 얘기했으면 문제가 되겠죠. 사적으로 얘기했다면서요. 사적인 전화로 얘기했다면서요. 네. 그분이 그럴 것이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정보를 그분도 뭐 지금 누구를 지칭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분도 일종의 기자들한테 뭔가 확인시켜 주고 싶은 뭐 욕구가 있었든지 그건 잘 뭐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네. 그걸 가지고 공식 라인이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공식 브리핑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공식 라인이 있고 뭐 그 외에 약간 그 내부적으로 이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 그게 뭐 반드시 비선이라서 그런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니, 앵커님 우리가 기자님들이 취재를 할 때 저 예. 밑에 행정관들까지 취재 다 하잖아요. 네, 그렇죠. 느낌을 다 아는 거잖아요. 네. 국정기획 비서관으로 있을 때 저한테 얼마나 많은 제가 그 회의 안에 있지도 않는데 전화해서 그 뉘앙스가 어떤 건지 앞뒤 맥락이 어떤 건지 묻지 않아요. 예. 근데 그거 다 비선인가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공식 브리핑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예. 비서실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다. 내 의견이 맞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건 문제가 되죠. 근데 지금 취재한 걸 가지고 비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다른 내용을 말할 것이다. 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가? 뭐 친한계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당에서는 이 명태균 씨가 이제 당원 명부를 좀 유출해서 그걸로 뭐 조사를 했다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당무감사위를 소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당원이 아니어서 김대남 전 행정관처럼 뭐 조사가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당원이라면서요? 당원 근데 본인은 좀 뭐 아니랍니까? 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최선의 수습 방안일까요? 당 차원에서 이 아마 조사를 하는 것이 사무총장님께서 당의 사무처 조직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여러 서로 의견을 사람들과 의논해서 아마 판단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아마 사무총장님께서 당에서 나름대로 좀 철저히 조사를 해보자. 네. 그래서 투명하게 한번 밝혀보자라는 의도이신 것 같아요. 이게 시끄러우니까. 예. 그래서 뭐 당에서 그 선관위의 여론조사 비용에 관한 그 회계 자료도 받아가지고 그 윤석열 캠프, 그다음에 유승민 캠프, 원희룡 캠프, 홍준표 캠프에서 이분하고 뭔가 계약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지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비공개적으로 했다는 거를 찾아보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당무감사든 국정감사든 우리가 수사권이 없잖아요. 예. 수사권이 없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그 의혹을 풀지 못한다면 또 네. 다른 또 의혹을 또 만들지 않을까라는 좀 네. 걱정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훌쩍 흘렀는데 몇 가지 질문만 좀 더 드릴게요.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뭐 입장 표명이랄까 지금 왜냐하면 모든 이슈가 김건희 여사를 향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공격 타겟을 여사로 삼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튼 드러나는 의혹은 다 여사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 한 번쯤은 설명하고 넘어갈 필요가 없을까 설명.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여사가 좀 직접 입장을 밝히거나 적어도 네.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 처분이 나온다면 이 마무리된 건에 대해서는 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인데요. 어떻다고 보십니까? 먼저 예 아니요 대답하기 전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어떤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될지 예. 참으로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네. 때는. 왜냐하면 이 의혹들 지금 나온 거 있잖아요. 뭐 특검법에 담아서 한번 살펴보겠다고 했던 의혹들만 쳐다보면 임성근 구명로비 네. 사건, 삼부토건 의혹.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경태 의원하고 예. 그 변호사님 누구죠? 그게 일종의 단톡방 조작이었다라는 게 나왔어요. 법사위 국감장에서 녹취가 공개가 됐죠. 예, 그리고 예.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인사에 대한 불이익 받아가지고 뭐 외압을 받았다, 뭐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 뭐 예. 이랬던 이게 뭐 대통령실에 외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는 또 김건희 여사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예. 수사하고 있고. 네. 그러면 여사님께서 나와서 자, 그 사건은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사과드립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이런 설명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아까 도이치모터스 이거 검찰 수사 받았잖아요. 예. 성실히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사를 받으면서 의혹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더 설명을 해야 되죠? 이미 좀 입장을 밝힐 부분에 대해서는 밝혔었다. 이런 제가 생각이 말씀드리는 거는 예. 말도 안 되는 의혹들까지 막 부풀려 가지고 뒤죽박죽 섞어놨어요. 예. 그걸 가지고 특검하자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앵커님 그거 나와서 설명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는지. 뭐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여권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님의 약간 입장 표명 얘기가 나오니까 혹시 어떤 생각이실까 해서 이게 여쭤봤어요. 여사님이든 누구든 나든 아니면 앵커님이든 누구든 이 입장을 내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이 입장을 어떻게 내놓죠? 다 의혹인데. 음. 이거는 맞다 안 맞다 이건 사과드린다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고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제는 좀 우리가 예.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좀 냉정함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를 네. 할게요. 이거는 앞서 좀 제가 여쭤보려고 하다가 이게 좀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 대통령실에서는 그 명태균 씨 공개한 문자에 등장하는 오빠가 친오빠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명태균 씨의 존재는 그때도 몰랐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대선 캠프 때 좀 활동하셨던 김성태 전 의원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친오빠라는 해명에 대해서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대선 초반에 오빠가 상당히 매제를 돕기 위해서 활동을 했었다. 그래서 너무 전방위적으로 활동해서 우려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실제 민주당에서는 친오빠가 정말 그 문자 속 오빠가 친오빠라고 하더라도 가족의 개입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시기는 사실 대선 전일 수 있지만 그 이후까지 이어졌다면은 그걸 민주당 쪽에서는 아마 뭔가 가족이 개입한 농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시기에 그때 계셨으니까 저는 그분도 만난 적이 없어요. 친오빠도 만나신 적이 친오빠도 만난 적이에요. 공식적인 우리 캠프에서 제가 악수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만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 이분이 대선 전에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될까요? 그건 뭐 가족이 도울 수 있는 거니까 문제는 아니겠죠. 그런데 뭐가 예.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강명구 당시 일정 총괄하셨던 팀장은 오빠도 뭔가 만난 적 제대로 없어요. 된 캠프가 꾸려진 이후에는 보신 본 적이 적 없군요.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도 그렇고 이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내 표현을 이래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 제가 예.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네. 수소문을 해봤다니까요. 이분들이 진짜 뭐 어디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당시에 있었던 게 뭘 했는지 예. 저는 알 길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제 방송에도 그 얘기하고 이러니까 우리 그 앵커님도 잘 아는 여러 기자들이 나 진짜 몰랐냐. 예. 자기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야. 예. 근데 공식적인 모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네.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들을? 공식 일정 같은 것들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날 수도 없었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그
꽤 오래 대통령 보좌하셨던 경험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국정 첫째 주에 우수 국감의원 되셨던데요. 네. 예, 앞으로 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더 공세는 거세질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제가 초선이고 첫날 1일 우수 국감 의원으로 선정해 주셨고 주간 우수 국감 예. 의원으로 또 선정해 주셨어요. 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우리 정무위가 또 운영위가 정무위는 그 대한민국 금융권 전체 예. 경제 전반을 들여다보는 곳이에요. 이것은 정말 서민 경제 그러니까 뭐가 좀 잘못되면 바로 서민들에게 직격을 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국정감사도 우리 민생국감 저는 민생국감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거든요. 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상임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예. 마치기 전에 제가 오늘 뭐 이러저러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네. 그냥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저는 예. 상임위를 정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맡아서 일하고 있는 경북 구미시을 출신 국회의원 예. 강명구의 초선입니다. 네. 정말 여기 오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합니다. 저는 정말 윤석열 정부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네.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바라고 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래요. 근데 지금 나라 안팎이 정말 시끄럽고 지금 북한은 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의선이다 동해선이다 폭파하고 지금 안보가 시끄럽습니다. 안보도 네. 챙겨야 될 게 많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가 금투세 폐지 하나 지금 결단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80일 안으로 예. 지금 아직도 결론이 안 나죠. 결론이 안 났어요. 이게 그러면서 지금 막말하고 고함 치르고 갑질하고 심각한 문제로 연예인이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왔는데 사진 찍고 그래요. 예.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제 정쟁 일삼는 국감 네.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민생 국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들이 진심이 국민들에게 진짜 간절히 전달되기를 네.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 절반 정도 지났고 한 반 남았으니까 앞으로는 좀 진짜 제대로 된 국감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